오늘은 if 함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수강 과목이 플래시면 20만원, 홈페이지면 15만원, 웹 디자인이거나 3D 맥스면 30만원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조건이 있는 겁니다. 플래시가 나오면 20만원, 홈페이지가 나오면 15만원, 나머지는 모두 30만원을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이 3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걸 조건을 4개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이거는 수강 과목이 플래시면 20만원, 홈페이지면 15만원, 웹 디자인이면 30만원, 3D 맥스면 3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이 4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코딩할 때 프로그램 자체가 짧은 게 좋기 때문에 이건 조건을 3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강 과목이 플래시면 20만원, 홈페이지면 15만원, 나머지는 모두 3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건이 3개면 if문은 몇 번 돌리면 이게 처리가 가능하냐면 조건이 3개면 if는 2개가 필요하고요. 조건이 2개면 if는 1개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조건에서 하나를 뺀 것이 if가 실행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제가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수강 과목이란 요 자리 D5 자리죠. 이 D5 자리에 들어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가 플래시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주어가 되는, 비교가 되는 아이들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 이건 문자잖아요, 문자. 숫자가 여기 나타나 있다면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렇게 어떤 등호를 가지고 크고 작음을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이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크냐 작냐는 해당되지 않죠. 우리가 if문에서 어떤 값을 비교할 때 그 값이 텍스트일 때는, 문자일 때는 크다 작다를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로지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해 봅니다. 얘가 D5에 있는 자리에 있는 얘가 플래시가 맞나요? 라고 쓸 수 있죠. 자,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앞에 뒤에 감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플래시 앞에다 큰 따옴표, 플래시 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입력을 했죠. 즉 말하면 D5에 있는 데이터는 플래시와 같습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플래시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false라고 나오겠죠. 여기도 false, 여기도 false, 그 아래도 계속 false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플래시라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어디에서 true가 나올까요? 여기가 플래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true가 나올 거예요. 이 데이터가 플래시와 일치하나요?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맞으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지 한번 해볼까요? 엔터 쳐보면, 자, false라는 뜻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true가 지금 나왔죠. 즉 말하면 D11의 값이 플래시와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true, 맞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로지컬 테스트, 비교는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if가 아까 몇 번 실행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if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if 함수가 들어가면 이거 가로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 if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가로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D5가 플래시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false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끝났으니까 여기다 콤마를 찍고 여기 2개 비교한 애들의 값이 true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이죠. 여기 그랬잖아요. 수강 과목이 플래시가 일치한다면 20만원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true 값은 2개가 일치했을 때 20만원이 되는 거죠. 일치했을 때. 지금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언젠가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어보고 그 답이 맞을 때만 실행해라 라고 얼마를요? 20만원. 이렇게 20만원을 실행했어요.
자, 콤마를 찍으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볼드가 좀 진하기가 뒤에죠. value if false라고 나왔죠. 아닐 때 우리는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3개니까 if는 2번이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false 자리에다가 값을 쓰지 말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시 if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로지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교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를요. 자, 누가 그런다 있어요. 제가 if문을 쓰고 나서 가로 열고 깜빡깜빡 할 때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수강 과목이라고 나왔죠. 문제가 수강 과목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수강 과목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홈페이지가 맞나요? 라고 말했죠. 홈페이지가 맞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물어보는 말이 끝나면 콤마를 찍어서 자, 홈페이지가 만약에 true가 나온다면 여기서 실행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15만원이죠. 자, 콤마를 찍었어요. 자,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3개면 맨 마지막 조건은 여기다 값만 적어주는 거예요. 값만. 나머지는 얼마라고 그랬죠? 30만원을 그냥 실행하세요. false가 나오면 플래시가 나오면 20만원이 실행이 되고 이 D5 자리가 홈페이지가 나오면 15만원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 말. 나머지는 그냥 30만원으로 실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if가 2번 나왔어요. 제가 2번 나오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하고 중간에 있는 if하고 근데 가로를 닫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가로가 몇 번 닫혀야 되냐면 if의 개수대로 지금 if가 몇 번 나왔죠? 2번 나온 거예요. 2번. 그러면 가로도 한 번 닫고 2번 닫으면 여기가 검정색 블랙이죠. 블랙. 검정색 가로가 닫힌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D5로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D5가 플래시가 맞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만약에 맞으면 20만원 실행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if D5가 홈페이지가 나온다면 15만원 실행됩니다. 그러면 플래시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아니면 뭐가 실행될까요? 30만원이 실행됩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중요한 거는 D5의 자리가 이 D5의 자리가 수강 과목의 내 자리죠. 수강 과목. 그럼 여기도 또 D5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D5 자리를 계속해서 맞는지 여쭤봐야 물어봐야 되니까요. 맞으면 실행하고 안 맞으면 뒤로 패스한다. 이 말이죠.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15만원이 나왔죠.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듯이 홈페이지니까 15만원이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홈페이지니까 15만원이죠. 웹 디자인이면 플래시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아니면 웹 디자인 아니면 3D 맥스잖아요. 그러면 30만원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맞는 거예요. 자, 콤마를 찍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비를 한번 해볼까요? 교재비는 조건이 몇 개인가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보세요. 자, 주어는 수강 과목이에요. 수강 과목 자리가 웹 디자인인가요? 그럼 25,000원. 수강 과목 자리가 3D 맥스인가요? 27,000원. 수강 과목 자리가 홈페이지가 나오나요? 그럼 35,000원. 나머지는 2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이 이건 몇 개인가요? 조건이 4개예요. 4개는 if문이 몇 개 실행이 되죠? 자, 한 개 적은, 조건보다 한 개 적은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if가 3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f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3번 비교한다 그랬어요. if. 자, 가로를 열어야 되니까 탭키를 눌러서 가로를 엽니다.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를 하세요. 비교합니다. 제가 그랬죠. 가로를 열고 나면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주어가 수강 과목이 라고 나왔죠. 수강 과목 자리에다 찍어줘야죠. 내 수강 과목 자리에다. 남의 줄에다 찍으면 안 돼요. 자, 내 자리는 D5가 되겠죠. D5 자리가 여기가 웹 디자인이 맞습니까? 라고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주어가 되는 아이들은 다 문자잖아요. 문자. 문자는 크다, 작다, 이상, 이하, 미만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문자가 나오면 같습니까?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같습니까? 이렇게.
누구하고 같습니까? 웹 디자인하고 일치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웹 디자인하고.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감아서요.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한 거예요. 자, 비교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지컬 테스트가 끝나면 콤마. 그래야 진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가 일치한다면, 웹 디자인이 진짜 맞다면 뭐가 실행이 됩니까?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if가 몇 번 나와야 되죠?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if를 한 번 더 실행할게요. if. 탭키 누르고요. 또 누가 그래야죠. 또 누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리에 수강 과목이 이게 주어요. 수강 과목이 이번에는 누구하고 같습니까? 이게 3D max하고 일치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3D max하고 같습니까? 같다면 얼마가 실행이 되죠? 27,000원이 실행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if 문이 몇 개 남았죠? 한 번 더 남았죠? 이거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if. 또 누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수강 과목이 마지막 if 문이에요. 홈페이지가 나온다면 이렇게 말했죠. 홈페이지가 맞나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맞는다면 35,000원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는 값만 적어준다고 했죠. 맨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값만 적어줍니다 라고 했죠. 22,000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22,000원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if를 몇 번 열었죠 우리가? 3번 열었죠. 3번 열면 가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엔터 한번 쳐보죠. 그러면 답이 35,000원이 나왔어요. 자, 드래그를 하고요. 답이 다 나왔고요. 완성해 볼까요?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강료의 12.7%로 입학금을 처리하시오라고 나왔죠. 입학금은 12.7%만, 이게 수강료예요. 수강료. 이 주어가 수강료죠. 수강료에다 12.7%만 적용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맞을 때 적용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적용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다 적용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냥 적용하면 돼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수강료에다가 곱하기 12.7%는 이렇게 하고 퍼센트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대신에 12.7만 적으면 안 돼요. 12.7만 적으면 100배 답이 나올 거예요. 100배. 자, 이렇게 퍼센트를 적어서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0.127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답이 한 번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냐면은 뭐야 이거? 곱하기 0.127 12.7%죠? 이건 지금 19,050원이에요. 이거 뒤에 있는 건 점이에요. 점. 피어리드입니다. 다시 콤마가 아니에요. 소수점 찍고 세 자리가 나온 거예요. 콤마 찍으면 0 3개가 도망갈 거예요. 1자리 미만 반올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총계는 말입니다. 이 총계는 간단히 말하면 세 과목의 합계를 더하시죠. 세 개의 항목을 합계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15만원 더하기 35,000원 더하기 19,050원. 이거 더할 때는 함수로 써볼까요? 더해주세요. 썸이에요. 그냥 이건 조건문 아니에요. 그냥 다 더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썸으로 하고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더하세요 라는 거는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것이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보시면 수강 과목이 3D max면 1단계, 플래시면 2단계, 웹디자인이면 3단계,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나온다면 4단계로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조건 1단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았을 때 1단계, 이 조건이 맞으면 2단계, 이 세 번째 조건이 맞으면 3단계, 나머지는 4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개죠?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죠. 4개입니다. 4개면 if는 몇 번 순환이 되죠? 3번 돌리면 되겠죠? 3번. 그래서 if 누가 그래야 돼요. 문제를 보니까 수강 과목이 라고 나왔죠. 자기 줄에 수강 과목에다 찍어주고요. 같다. 여기가 지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 과목 자리는 전부 다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다 작다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이게 단계를 보니까 3D Max가 맞나요? 라고 했죠. 3D Max가 맞나요? 자, 3D Max가 맞으면 얼마라고요? 1단계입니다. 이거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숫자이기 때문이죠. 숫자는 그냥 써줘도 돼요. 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if가 지금 앞으로 2번이 더 순환이 돼야 되니까 if에서부터 복사를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를. 카피하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C. 자, 제가 컨트롤 C를 방금 누르니까 이 데이터가 클립보드로 들어가서 임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맨 뒤에다 커서를 깜빡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블록 지정한 부분이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if문을 다시 한번 순환을 시키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T5는 그대로 써야 되고요. 이번에 두 번째 비교하는 값은 3D Max가 아니라 플래시죠. 플래시.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나왔잖아요. 플래시면 2단계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플래시라는 걸로 바꿔 써야 되겠죠. 플래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와서 요거는 1이 아니라 2가 실행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지막 if문이 한 번 더 남았죠. 그래서 여기다 컨트롤 V라고 여기서 누르면 D5가 여기가 D5, D5, D5가 됐죠. 맨 뒤에 있는 거는 뭘 비교하느냐? 3D Max가 아니라 웹 디자인이냐? 라고 나왔죠. 웹 디자인이면 3단계로 처리하세요. 여기가 웹 디자인이 되는 거죠. 웹 디자인. 글씨가 오타 나면 답이 안 나와요. 3단계가 되겠죠. 맨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보는 if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값만 적어줘요. 나머지는 4단계입니다 라고 적어주겠죠. 그러면 if가 몇 번 열렸죠? 잘 세보면 앞에가 닫는 가로는 없어요.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 가로를 다 열어놓기만 한 거예요. 자, 가로를 지금 닫으면 4단계 가로가 닫힌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가로 2번 닫고 3번 닫으면 검정색 가로가 됐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단계를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숫자만 썼지 이게 단계라는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원래 단계를 쓴다면 여기 1 뒤에다 1단계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1단계. 여기도 2단계. 요 뒤에다가 한글로 3단계 쓰고 맨 뒤에다 4단계 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지금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맨 뒤에 답이 나왔으니까 요 맨 뒤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답이 나온 상태에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결합니다. 무슨 글자를 연결하죠? 단계라는 글자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로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엔터를 쳐보죠. 4단계가 답이 나왔고요. 각자 숫자에다가 단계가 붙여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거는 함수를 구할 때 는 쓰고요. sum. 블럭을 먼저 잡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엔터 치면 2단만 나와요. 맨 첫 단만. 컨트롤 엔터를 치면 모든 답이 나오겠습니다. 평균도 마찬가지죠. 평균도. 는 average예요. average. average라는 함수가 평균을 구한다는 뜻이죠. 하나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모든 답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 중요한 문제인데 if문 안에다가 조건문 안에다가 우리는 단일 조건을 비교를 했죠. A와 B를 비교하고 자 A하고 C를 비교하고 A하고 D를 비교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개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true가 나온다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여러 개를 비교해서 한 개라도 맞으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모두 맞으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개 문제는 일단 처리를 한번 해보죠. 이건 쉬운 거니까요. 여기 맨 뒤에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번 문제를 먼저 해보죠. 1번은 조건이 몇 개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크냐? 나머지냐? 크지 않으면 나머지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크거나 요거는 나머지는 같거나 작은 거죠. 얘는 자, 두 개죠. 두 개. 이 조건이 두 개면 if는 몇 번 돌리면 되죠?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만. 조건이 두 개니까 큰 조건, 크지 않은 조건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 등호 입력하시고 if 한 번 돌아가면 된다 그랬어요. if 누가 그러니까 하반기 판매량이 주어져. 여기서는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하반기 판매량이 주어가 되는 거죠. 얘가 큽니까? 크다. 누구보다? 상반기보다 크냐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게 조건문이 되겠죠. 자, 비교가 끝났으면 콤마를 찍고요. 이게 맞으면 true가 발생이 되면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증가라고 적어주세요. 란지 한글로 증가라고 써주세요. 아닌 경우에는 감소라고 써주세요. 원래는 감소가 아니죠.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감소로 처리해라 이렇게 써놨죠. 엔터 쳐볼까요? 답이에요. 그냥 이거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2번을 보면 판매량의 합계가 800 이상이면 A등급, 500 이상이면 B등급, 나머지는 몇 등급? C등급. 자, 조건이 몇 개죠? A등급의 하나의 조건, B등급의 조건, C등급의 조건이 있죠. 3개가 되죠. 3개. 조건이 3개면 if는 몇 번 돌아가죠? 2번 돌리면 됩니다. 2번. 하나 적어서 if. 누가 그래요? 누가 판매량의 합계가 주어가 돼요. 판매량의 합계가 여기 나왔죠. 얘가 800보다 큽니까? 800 이상입니까? 그랬죠. 이상이라면 800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뭐가 실행되라? A라는 애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A 등급은 안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건이 3개니까 if가 몇 번 돌아가면 됩니까? 3개가 if가 2번 돌아가면 되죠. 또 누가 그래야죠. 또 판매량의 합계가 크거나 같냐? 이번에 얼마보다 500 이상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500 이상이 되냐? 두 번째 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등급 처리를 해주세요. B는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감아서. 자, if는 모두 다 나왔어요. if는. 그래서 if를 더 쓰면 안 돼요. 얘가 800 이상이면 A, 그 다음 얘가 500 이상이면 B. 나머지는 뭐냐? 맨 마지막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C로 처리하면 됩니다. C. 이렇게. 가로를 몇 번 닫죠? if가 2번 나왔기 때문에 2번을 닫으면 되겠죠. 엔터.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3번을 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판매량 모두가 350 이상이면 우수. 나머지는 빈 공간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몇 개죠? 뭐뭐 하면, 뭐뭐가 다 맞으면 우수, 안 맞으면 빈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if는 한 번 돌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한 번. if는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상반기도 350 이상이 돼야 되고 하반기도 3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반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에 살아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남자여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나이가 15살 이상이 되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았을 때 이번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조건이 나열된 조건이 1대1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두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 맞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and라고 해요.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조건문 안에 같이 붙여 쓰는 함수예요. 중첩해서 쓰는 함수죠. 이 중첩해서 쓰는 함수가 있는데 and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맞으면 요번에 이 사람은 승진 대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조건 안에 여러 개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이번 여름 휴가 때 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and라는 건 뭐라고요? 모두 다 맞으면 true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탭키를 눌러볼까요? 탭. 자, 로지컬 1, 로지컬 2, 점점점점점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한번 이 안에다가 나열을 해봐라. 첫 번째 누가요? 상반기가. 얘가 350 이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한번 350 이상이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반기가 350 이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를 또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의 성씨는 김씨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로를 그냥 닫는 거예요. 이 AND 안에다는 여러 번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엔터 쳐볼게요. 두 개의 요소를 비교했죠. 여기 상반기가 350 이상이 됩니까? 하반기가 350 이상이 됩니까? 모두 다 맞으면 AND는 두 개 다 모두 맞았을 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350 이상이 되잖아요. 여기도 350 이상이 되죠. 한 개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true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두 개가 다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모두 350 이상이 되는 것들. 35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false는 한 개라도 안 된 애들이 있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true, false 이 결과를 if문 안에다 넣는 거예요. if문 안에다가. 자, if 넣어볼게요. 탭. 함수니까 가로를 열고요. 로지컬 테스트가 끝났어요. 조건을 다 집어넣어서 true가 나온지 false가 나온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콤마를 찍어서 true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true가 나오면 우수라고 왔어요. 우수. true가 나오면 우수인데요? 라고 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콤마를 한번 더 찍어볼게요. 여기 나오니까 false가 나오면 뭐라고 할 건데요? 빈 공간입니다. 따옴표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따옴표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ND라는 함수는 가로를 열어서 시작했으면 AND 가로가 여기에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AND 가로가 닫혀서 얘가 true가 나오면 앞에 걸 실행하고 false가 나오면 뒤에 걸 실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f문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AND 함수를 넣어서 여러 개를 나열한 다음에 그게 모두 맞으면 실행한다 라는 것이 AND예요. AND. 그래 맞으면은 다 모두가 맞으면 우수, 하나로도 안 맞으면 뒤에 게 실행이 된다. false를 실행한다 라는 뜻이죠.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우수라고 나왔죠. false 나온 자리는 빈 공간이 될 겁니다. 맞잖아요. 빈 공간이 되잖아요. 자, 맨 마지막으로 평가 4번을 한번 해보면 이 문제도 비슷하죠. 잘 읽어보시면 상반기 판매량이 350보다 작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50 미만이면 빈 공간이고 나머지는 우수입니다. 조건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면 조건이 두 개면 if는 몇 번 나오죠? 한 번 나오면 되죠. 한 번. 근데 여기가 앞에가 A 요소, B 요소가 한 개라도 맞은다면 뭐뭐 이거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개 다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나 라는 말은 A이거나 B거나 이런 말이니까 여러 개 요소 중에 한 개라도 맞은 애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 개라도 맞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오화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화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가 AND가 들어가면 모두 다 맞나요? 이런 말이고 오화가 들어가면 한 개라도 맞은 게 있을까요? 라는 말이죠. 자, 탭키 눌렀어요. 로지컬 1, 로지컬 2, 로지컬 3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자, 맨 마지막 봐봐요. 상반기 판매량이 그랬죠. 네 줄에서 상반기가 350보다 작을까요? 이렇게. 또 누가? 하반기가 350 미만일까요? 두 개 다 작다는 뜻이죠. 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콤마 찍고 또 계속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맞을까요? 라는 말이죠. 가로 닫아볼게요.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true가 발생이 될 겁니다. 엔터. false라는 말은 한 개도 맞은 게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결과가 true, false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if문을 집어넣어서 if문 여기에 테스트가 이미 true, false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맨 뒤에다 콤마를 찍고 실행만 하면 돼요. true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빈 공간으로 처리하겠다. true가 나오면 빈 공간이에요. false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수라고 적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자, 우수라고 적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if 가로를 닫았죠 제가. 그래서 이거 엔터를 쳐보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화라는 이 함수가 가로가 열어서 가로가 여기에 닫힌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한 개로도 맞으면 이 앞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한 개라도 여기가 한 개라도 맞은 게 없다면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엔터 해볼게요. 답이 우수라고 나왔죠. 같이 나올 거예요. 말을 제가 비비 꼬아서
반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답은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if라는 것은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맞으면 실행한다라는 뜻인데 여러 개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만 실행한다. 이것도 가능하고 여러 개 조건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나는 뭘 실행하겠다. 이런 것도 중첩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늘 공부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자기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if 함수를 잘 하시면 실력이 훨씬 여러분들이 나날이 발전된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